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눈처럼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으면.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복선, 암시 이거죠? 이렇게 검은 눈을 보고도 아, 검은색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왕비가 했어요. 그래서 이 눈처럼 아름다운 아이, 그러니까 검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해서 몇 달 뒤에 낳았지, 아이를.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애였지? 그쵸,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시녀들은 막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왕비는 이 검은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지? 왕비의 감정은 어땠을까? 검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쵸? 감동하고 되게 기뻐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름을 흑설공주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왕비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지, 이뻐하고. 근데 원작이랑 같은 공통점은 뭐가 있었지, 여기서? 백설공주의 원작에서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서도 흑설공주를 낳고 백설공주가 일찍 죽는 걸 시작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옆에 문제 풀어볼까? 이글 한번 볼까?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 얘들아? 그쵸? 재구성은 뭐라 했지? 그쵸? 다시 구성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떤 원작을 가지고 약간 비판적으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재구성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품이죠? 2번은 뭘까? 5번이에요. 원작에서는 뭐 어머니의 소망을 따서 딸의 이름을 지었고요. 왜냐면 그 원작의 엄마는 되게 하얀 피부를 가진 아이를 원했으니까. 한겨울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원작에서도.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궁궐이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에 뜬다 했지. 근데 원작에서는 검은 눈이 내리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은 없었어요. 3번은 얘들아? 2번이죠. 기억이 뭐지? 그쵸.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검은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4번은? 2번이지. 왕비는 자신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런 검은 아이를 낳기 원했으니까. 대신 시녀들은 이 아이를 무시했죠? 왜? 그쵸. 피부가 까매가지고. 시녀들은 하얀 피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왕비는 검은 피부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맞아. 5번은 뭘까? 그쵸. 원작의 백설공주는 피부색이 어땠지? 하얀색. 그치. 근데 이 이야기 흑설공주의 흑설공주는? 맞아요. 피부색의 차이에서 원작과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겠죠? 이해됐을까? 넘겨봅시다. 자, 4번 문장.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되게 어릴 때. 공주는 잘 자랐는데 공주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지. 일단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 놀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쵸. 좋아하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고 하고 백성들도 되게 공주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임금님도 왕비도 모두 고귀한 하얀 피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얀 피부를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겠지. 근데 흑설공주는 온몸이 새카맣다는 이유로 백성들도 흑설공주를 배척했고 심지어 아버지인 왕마저 흑설공주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는 거겠지. 이거는 다 흑설공주가 오직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으니까 흑설공주는 어땠을까? 어머니가 많이 그쵸. 어머니가 굉장히 그립고 좀 고개를 숙이고 기죽어 살았겠지. 근데 이 흑설공주는 대신 어머니가 더 좀 뭘 품속에 넣고 다녔다고? 그치. 왜? 어머니가 진짜 짜주신. 그치. 어머니가 주신 거고 어머니가 그립고 또 되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위로를 받고자 했어요, 흑설공주는. 아까 이제 시녀가 흑설공주가 태어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지? 그리고? 그치. 놀라고. 심지어 얘는 공주잖아. 근데 시녀들마저도 흑설공주를 무시하게 일쓰라고 했지, 여기서. 왜? 피부가 까마니까. 그래서 이제 흑설공주는 시녀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아버지도 안 사랑하고 백성들도 이상하게 보니까 되게 사람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만 찾아다녔다는 문장이 있죠? 왜일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보면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되게 싫어하고 좀 배척했죠. 좀 벗어나려고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에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숲에 있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흑사공주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 원작이랑은 조금 달라요. 원작의 백설공주가 책을 좋아했다는 내용은 없었으니까. 좋아하고 작은 짐승들과도 친해지고 이렇게 원작과의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보자, 6번. 이 글의 원작과 비교한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지, 얘담아? 몇 번? 5번이죠? 흑설공주는 원작과 주인공과 달리 집을 나와 궁궐 밖에서 혼자 살아갔나? 아니죠. 어떻게 살아갔죠? 그 어두운 곳이나 그런데 혼자 시간을 그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7번은 몇 번이지, 지우야? 2번? 2번이죠. 어떤 물건에도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욕심냈지? 하얀 망. 그치. 어머니가 준 망토한테 많은 욕심을 냈었어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고. 8번. 기억.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뭘까, 얘들아? 1번? 1번이죠. 기억은 뭐지, 얘들아? 공주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치. 왜냐 하고 봤더니 공주의 살빛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니은은 하얀 망토지. 하얀 망토의 의미는 뭐야, 얘들아? 어머니에 대한 공주. 그쵸?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자기를 사랑해줬던 어머니에 대한 공주의 그리움을 담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에서 백성들, 아버지, 시녀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뭘까, 얘들아?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져야 한다. 그치? 아름다운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이해 기준이었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지? 넘겨봅시다. 그래서 중락이 되었어요. 여기는 똑같아, 원작이랑. 새 왕비를 데리고 다니고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하다. 여기 왕비는 잘해주는 척 하죠. 왜? 공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왕이 좋아. 아니 얘를 보자. 피부가? 그쵸? 공주는 까맣고 자기는 하얘니까 공주 옆에 있으면 자기가 더 하얗고 이뻐 보이겠지. 그래서 왕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거울한테 물어봤지, 원작처럼. 근데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흑설공주라고 하니까 원작과 같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사냥꾼의 동정으로 목숨을 구하고 일곱 난쟁이를 만나게 됐겠죠? 여기까지 원작이랑 똑같아, 거의. 그럼 이제 왕비가 흑설공주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이제 왕비는 한 번 더 물어봤잖아, 원작에서도.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왕비님은 아름답지만 이렇게 흑설공주가 어디 살아있는지까지 얘기해주면서 흑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흑설공주와 일곱 개의 산 너머 일곱 난쟁이 집에 있는 흑설공주라고 거울이 얘기를 했죠. 그럼 왕비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걸 들었을 때? 좀 화나고 약간. 그치, 질투나고 화났겠지. 사냥꾼이 자기를 속였으니까요. 속였지? 죽이라고 보내놨더니 안 죽인 거니까. 그래서 사냥꾼을 잡아올라 했지만 이미 왕비가 준 돈 들고 다른 나라로 튀었죠, 사냥꾼은. 그래서 이제 왕비가 얘를 다시 죽이려고 했지. 흑설공주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 왕비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야 되는데 흑설공주 때문에. 그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일단 왕비는 흑설공주를 한번 죽이려고 했잖아. 그것도 세상에 알리면은 또 왕비가 큰일 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흑설공주를. 이거는 또 여기는 원작이랑 내용이 비슷하지. 옛날에 마법을 배우기도 했어가지고 왕비가 직접 흑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변장을 하고 흑설공주 찾아갔죠? 이해됐을까? 원작이랑 다른 내용은 뭐뭐 있었지? 돈을 들고 튀는. 그치? 그것도 중요하지. 돈을 들고 튄 것도 있고요. 왕비가 흑설공주를 자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기 위해 데리고 다닌 것도 원작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얘들아, 오늘 6시 20분까지 수업하거든. 그래서 호다닥 나갈게, 진도. 쉬는 시간 5분밖에 줄 수 없어. 보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일까, 지우야? 3번. 3번이죠. 늙어 보이는 영감으로 변장했어요. 사냥꾼은 잡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밖에 내보낸 것도 아니죠? 어떻게 성 밖에 내보냈지? 왕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왕이 설득해서 내보냈지? 그리고 영감으로 변장한 건 맞고, 아는 사이다도 아니고요. 처음 본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냥꾼으로부터 겨우 도망친 건 아니고 사냥꾼을 설득해서 동정심으로 도망쳤어요. 그럼 이제 이 글에서 왕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1번이죠. 가장 아름다운 외모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라든지 사랑, 뭐 강인한 정신, 끈기 이런 건 다 왕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겠죠? 자, 봅시다. A, C에 해당하는 인물을 짝지어 봅시다. A.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동인물은 누구지, 얘들아? 공주. 공주죠? 그건 이제 1번, 2번 둘 중 하나고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은 왕비. 왕비죠. 그리고 사건을 전개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건 난쟁이. 난쟁이죠. 영감은 왕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될 수 있겠지?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 얘들아? 5번. 5번이죠. 공주의 편에 서서 공주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한 거울이에요. 그리고 좀 되게 왕비가 공주를 죽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고요. 왕비의 분노를 일으킨 거겠지. 왜냐면 얘는 진실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주를 위기에 처하게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과 같이 생각하는 까닭. 그러니까 공주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뭘까, 지우야? 왕비가 학살공주를 죽이려 했던 사실 언젠가는 세상에 알릴 수도 있고 응. 왕비는 자기보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쵸?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흑설공주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영감으로 변장합니다. 자, 원작에서는 왕비가 공주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했지? 그 영가. 사과를 줬죠. 아, 왜냐면 원작에서는 공주가 사과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 흑설공주는 사과보단 뭘 좋아했지? 책.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팔러 갑니다. 흑설공주는 이제 난쟁이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가지고 새로운 책을 원했고, 그래가지고 왕비가 팔고 있는 책에 관심이 쏠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왕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책을 파는 사람이. 왜? 또 영가. 어? 그 성별이. 그쵸? 영감으로 변장했으니까 남자라는 걸 보고 마음이 놓여가지고 공주가 문을 열었어요. 왕비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책을 하나 보여줬지? 흑설공주한테.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지? 그치? 공주가 살던 곳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이지. 진실의 거울과 아늑한 다락방, 그렇게 추억과 그림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관심이 가겠지? 그 책을 받고 아주 귀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물 한 잔만 주면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왜 물을 달라 했을까, 여기서 왕비는? 책에 무언가를 독 같은 걸. 그치? 독을 발라서 공주를 죽여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거죠. 물을 가지러 간 동안 왕비는 어떻게 했지? 책에다가 독을. 독을 발랐는데 독뿐만이 아니라 뭐도 발랐지? 해독제도 발랐지. 왜? 굳이? 왜 발랐을까, 해독제를? 마법에 의하면 주다 해야. 그치? 마법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해독제도 발랐지. 이게 이제 앞으로 복선이 될 수 있겠죠? 해독제를 발랐다는 건 해독제가 쓸 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줬어요. 책을 주니까 공주가 읽고 있던 페이지를 읽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넘겼지. 책이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니까 왕비는 공주가 또 넘길 때 손가락에 침을 묻히겠구나, 입에 가져다 대겠다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그 독이 묻어있는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쓰러졌죠. 쓰러진 공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왕비는 어떻게 했지? 그거를 그 흑설공주 코에다가 응. 했어. 그쵸? 코에다가 딱 이게 갖다 대면서 숨을 쉰 다음에 이제 또 김이 서리니까 확인을 했죠? 근데 김이 서렸어, 안 서렸어? 그쵸? 공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이제 이때 왕비의 감정은 어땠을까? 기뻐. 엄청 기뻐했죠? 이렇게 숲을 울릴 정도로 웃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풀어볼까? 옆에 페이지. 16번에 이 글의 중심 사건을 표현한 문장으로 적절한 건 뭘까? 지우야. 3번이죠. 왕비가 변장을 해서 공주를 죽이는 게 이 페이지의 중심 사건이었죠. 뭐로 변장했다고? 그 영감. 그쵸? 늙은 영감으로 변장을 했어요. 17번 원작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얘다마? 5번. 적절한 것이? 몇 번일까?
너네 원작 잘 모르지? 4번이에요. 원작에서는 사과에 독만 바르는데 여기선 독과 해독제를 함께 발라서 공주가 나중에 이걸로 깨어난다는 암시를 준 거겠죠? 원작과 너무 똑같으면 재구성한 의미가 없으니까. 18번. 공주의 속마음을 예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우야? 5번. 5번이죠. 책의 내용을 보고 책 장수가 나를 아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리움과 추억을 불러일으킨 게 훨씬 컸겠죠? 기억. 아니 19번. 기억의 웃음에 담긴 왕비의 심리는 뭐였을까 예담아? 공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쵸? 공주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20번. 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서 서술해볼까 지우야? 가는 뭐였지? 다음 페이지에는 그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 들어있어. 그쵸? 결국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고? 흑설공주가 독 때문에 죽지 않고 해독제 덕분에 살았을 것이다. 그쵸? 그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넘겨봅시다. 자, 이제 왕비가 다시 흑설공주를 죽이고 궁궐에 돌아왔죠. 그래서 거울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거울은 이제 뭐라 대답했지? 왕비가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했지. 왜? 흑설공주가 죽었으니까. 그걸 보고 왕비는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겠다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나와 있었지만 이 흑설공주가 함께 사는 일곱 난쟁이는 그 백설공주가 함께 살았던 일곱 난쟁이 아들들이었어요. 그 자식이지. 자식이에요. 아까 생략된 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일곱 난쟁이들이 흑설공주가 쓰러진 걸 봤지. 그래서 옛날에 백설공주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들한테 들었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공주의 허리띠도 풀고 머리에 빛이 꽂혀 있는지도 보고 입안에 독사과를 남아있는지 다 뒤져봤어요. 이 세 가지가 왕비가 총 원작에선 공주를 3번 죽이려고 하거든? 허리띠도 조르고 독 묻혀있는 빛도 주고 또 마지막에 독사과를 먹여가지고 그런 방법이었는지 봤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지. 그래가지고 흑설공주는 확실히 숨이 끊어졌고 난쟁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던 관에다가 그 흑설공주를 넣고 좋아하는 책을 썼어요. 그쵸? 흑설공주를 넣어놓고 그 공주가 읽던 책을 그대로 넣어놨죠. 근데 그 읽던 책 옆에 이제는 바로 해독제가 묻어있었으니까 이게 또 흑설공주가 해독제를 먹고 살아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속에 메고 가서 되게 동물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난쟁이들이 관을 시켰는데 흑설공주의 몸은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안 썩었죠. 전혀 썩지 않아서 조용히 잠든 사람만 같았어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이해됐을까?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21번. 이 부분에 사용된 재구성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 예담아? 재구성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바꿨지? 이 부분은 왕비가 공주를 죽이고 나서의 일이죠. 여기서는 이제 갈래 변화를 준 건 아니지. 똑같이 소설이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왕비는 여전히 질투심이 많고. 그리고 서술 방식과 3번이죠. 시점 등의 형식을 달리한 것도 아니죠.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지도 달라지지 않았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대신 세부 내용의 변형을 가했죠. 어떤 내용이었지? 책으로 사람을 그렇죠. 책으로 사람을 죽이고 관에다 같이 책을 묻어놨죠. 그렇게 변형을 가했습니다. 또 이제 이 글에 직접 드러난 원작의 내용은 몇 번 있을까? 지우야. 기억 니은이죠. 죽은 공주를 백설공주를 눕혔다는 구절이 나오니까 유리관에 눕혔고요. 허리 빛 독사과를 이용해서 공주를 죽이고자 했다. 옛날에 원작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백설공주에게.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빗댄 말은 뭐가 있을까? 흑진주가 있죠. 흑진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24번 기억의 행동. 책을 그대로 펼쳐놓은 행동이지. 그걸로 글쓴이가 무엇을 암시하고자 했지? 2번이죠. 펼친 쪽에 묻어있는 해독제가 공주를 살릴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25번은 예담이가 한번 해볼까? 그 흑설공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흑색공주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장. 그렇게 며칠이 흘렀죠. 이제 근데 옛날에는 원작에서는 누가 등장했지 이때? 왕자가 등장했지. 근데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지? 나무꾼이 등장했죠. 왕자와 달리 나무꾼은 굉장히 평범하고 좀 비교적으로 가난한 존재예요. 나무꾼이 등장을 해서 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봤는데 나무꾼은 한눈에 그게 흑색공주라는 걸 알아봤죠. 왜? 어떻게? 그 피부색. 그쵸. 피부색 때문에. 나무꾼은 옛날부터 흑색공주라는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해서 봤는데 나무꾼은 굉장히 슬퍼했어. 왜? 흑색공주가 죽어서. 나무꾼은 흑색공주를 마음속으로 되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한테 끌려다니는 검은 공주, 그러니까 흑색공주를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공주를 욕했을 때도 나무꾼은 공주 편에 들어줬었죠. 나무꾼 원작의 왕자가 어떤 성격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와 달리 나무꾼은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흑색공주처럼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잘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이야기는 약간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겠죠. 옛날 이야기에서는 입 맞추면 살아났던데 하고 입을 맞춰봤더니 그래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의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꾼이 공주가 읽던 책을 봤잖아. 해서 이걸 읽으면서 흑설공주의 슬픔을 더 공감하면서 결국 눈물을 엉엉 흘렸죠.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지? 그 책에 묻은 해독제가 입안에. 그치. 해독제가 입안에 드러나서 공주가 눈을 떴죠. 눈을 떠서 공주는 어디를 봤지? 어디를 봤지? 눈을 뜨고 나서? 그쵸?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보고 자기 자신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지. 공주는 이제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아주 환하게 웃었죠. 이렇게 공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흑색공주와 그래서 결국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공주는 자기 자신은 안 이쁘다고 생각을 했지. 주변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주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상태여서 되게 공주가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상태지. 자기 아름다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주가 돌아왔으니까 왕비의 사악한 음모도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아무리 이뻤어도 그 아내가 너무 사악하니까 되게 징그러운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왕은 화를 내면서 왕비를 감옥에 가둡니다. 거의 내용이 끝나가고 있지? 옆에 문제 빨리 풀어보자. 자, 보자. 여기서 이제 나무꾼과 왕자가 둘 다 되게 남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닮았지. 근데 어떻게 다른 점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얘담아? 4번? 4번? 몇 번일까, 지우야? 1번. 1번? 다른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되게 같은 점이라는 얘기겠죠? 다른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 공주를 오래전부터 사모해 왔을까? 나무꾼은 맞는데 왕자는 아니에요. 원작에서 한눈에 반했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 건 이 이야기의 나무꾼이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잘 알아야 돼. 숲을 지나가다가 둘 다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게 공통점일 수가 있고요. 평범한 사람은 나무꾼은 맞지만 왕자는 아니에요. 또 공주가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한 건 나무꾼이고 공주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 건 왕자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 다릅니다. 27번은 지우야 뭘까? 1번. 1번이죠. 나무꾼은 옛날부터 공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해왔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8번. 기억은 뭐지 얘들아? 이제 공주가 나무꾼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이 글 쓰니까 왜 이 문장에 넣었을까 얘들아? 2번? 2번이죠. 드디어 이제 나무꾼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9번. 니은은 이제 왕비의 껍데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되게 흉측한 껍질로만 보인다고 했지. 왜 이렇게 느꼈을까 지우야? 4번. 4번이죠. 내면의 추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외면이 아무리 아름답든. 그럼 이제 나무꾼이 공주를 어떻게 살렸지 얘들아? 그렇지. 눈물을 통해 해독제를 입에 들어가면서 살렸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나무꾼이랑 공주랑 결혼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 공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 옛날에는 하얀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지금 검은 피부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숯검정을 얼굴에 칠하고 좀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흑설공주를 따라하고 검은 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흑설공주는 이번엔 왕비와 달리 세상에서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그 못생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했지. 다른 사람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 어떻게 바뀌었지, 이 내용에서는? 옛날에는 하얀 피부로 아름답다고 여겼지. 맞지, 얘들아? 근데 지금은 검은 피부로 아름답게 여기면서 약간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누구나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울한테 누가 제일 아름답냐고 물어도 모두가 아름다우니까 누가 아름다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지. 이게 결국은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다들 누구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주제겠죠?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도 나무꾼 눈에는 흑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뭔지 이해됐을까? 이 이야기. 주제는 뭐라고? 이 작품의 주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그치. 누구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가 주제입니다. 옆에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거의 끝나간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얘들아 뭐뭐 있다 했지? 5가지. 이렇게 소설은 진행되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가지 구성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결말이겠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담아? 3번이죠.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소설의 결말 부분의 특징입니다. 32번.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우야? 4번? 메리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켰을까? 5번이죠. 메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시켜진 건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아니라 주제의식을 강조하게 쓰였죠? 맞지? 공주의 이제 깨달음과 노력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결말에 또 새롭게 재구성한 거겠죠? 33번은 뭘까, 예담아? 이 2번? 2번이죠? 옛날의 아름다움은 어땠다고? 그치, 하얀 피부는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이제 또 흑설공주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검은 피부를 갖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했죠. 거기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흑설공주가. 34번은 뭘까, 지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게 주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상대적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 줄거리니까요. 4번이 될 수 있겠죠. 맞지, 얘들아? 마지막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말은 뭘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모두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쵸.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게 결국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넘겨볼까? 소설의 내용 어떻게 일어났나고 한번 보면은 이 흑설공주가 태어났죠. 왕비는 처음에 하얀 아이를 원했지만 검은 눈을 보고 아이도 까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왕비가 죽고 새 왕비가 들어와서 공주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왕비는 사냥꾼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살려주고 원작의 7난쟁이의 아들들인 그냥 이 흑설공주의 7난쟁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왕비는 무엇을 통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했지? 책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그 공주를 구해준 건 왕자가 아니라 누구지? 여기서? 나무꾼이에요. 나무꾼과 공주는 성격이 비슷했죠? 책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흑설공주가 나무꾼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제 사람들한테 누구나 자신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겠죠? 4번까지 풀어보자.
아니 얘들아 209쪽에 10번까지 6시 10분까지 한번 풀어볼래? 5분 줄게. 이 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얘들아?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세요. 잘못했다. 몇 번일까 지우야? 아니 얘들아 아는 것인데. 몇 번이죠? 응? 2번일 수 있겠죠? 왜? 봐봐 궁궐 사람들이 흑색공주를 무시하고 놀래기 시작해서 궁궐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질투심 때문에 쫓아낸 거죠? 이해됐을까? 2번 이 글과 원작에서 나타내는 공통된 사건 전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뭘까? 4번. 4번이죠. 공통된 게 아니고 이 흑색공주에서만 책을 이용했고 원작에서는 사화를 이용했어요. 3번 원작에서 공주와 갈등을 겪다 몰락하는 인물로 적절한 것은 4번. 4번이죠. 둘 다 새 왕비입니다. 또 위기를 극복한 방법의 공통점은 뭘까 여기서? 사냥꾼 공주를 죽이자. 그쵸. 동정심을 이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 3번이죠. 공주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검은 피부 때문에 사람들이 공주를 배척했죠. 왕은 백설공주의 남편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딸을 무척 사랑하지 않고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맞죠. 근데 새하얀 눈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를 낳기를 소망한 건 아니었어요. 공주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검은 피부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고요.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도와주었던 7 난쟁이들이 아니라 그 난쟁이들의 자식이죠. 새 왕비는 마법의 책을 이용하여 마녀로 변장해서 공주를 찾아간 게 아니죠. 늙은 영감으로 변장해서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공주의 배우자가 원작의 배우자, 그러니까 나무꾼과 왕자의 다른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4번. 4번이죠. 공주의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공주의 내면을 보고 옛날부터 사모했지. 7번 다음과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자. 그쵸?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가치를 글쓴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옛날에 한눈에 반한 남자의 입맞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공주를 사모해온 남자의 슬픔이 담긴 눈물에 의해 대사한다는 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무꾼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외모가 아닌 그 여자의 내면을 그쵸? 내면의 아름다움성을 중요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마지막 이제 9번, 10번 볼까? 9번 이 글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얘들아 몇 번일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한다? 맞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아니죠? 이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맞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맞고요.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마지막 10번 이제 이 글을 읽고 너네가 토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 글쓴이의 관점은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스스로 각자도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찾아야 한다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죠. 어떤 입장이 글쓴이의 관점일까? 대체로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얘기랑 같죠. 글쓴이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체형을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보완해 꾸미면 누구나 아름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좀 거리가 멀죠? 자신의 그냥 관리한다는 내용이니까. 미인대회가 존재한다는 거면 보편적 기준이 있다는 건 거리가 많이 멀죠? 멀지?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외모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보면 5번이죠? 이렇게 이거 노력에 얻어진다는 거 맞고요. 노력에 얻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누구나 아름다움은 되게 기준이 상대적이다 라는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흑색공주 내용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작이 재구성한 거지. 어떻게 재구성했지? 주인공을 피부색을 다르게. 그쵸? 주인공의 피부색을 다르게 하고요. 또 남자 주인공은 왕자가 아닌 그 첫눈에
한눈에 보고 반하는 왕자가 아니라 옛날부터 사모해오던 나무꾼으로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주제의식은? 결국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된다. 그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도 될 수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고, 근데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은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